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, 하현재입니다. 오늘은 AI인 프리젠타가 함께 하고 있지 않고요. 무슨 얘기를 할 거냐 그러면 이제 24일에 외교부 국정감사 일정이 잡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현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할게요. 실제로 요번에 이제 서울에서 어제나 그저께 끝난 그 뭐 교육감 선거에서도 실제로 뭐 뉴라이트 이것과 반일 뭐 이런 것 가지고도 큰 이제 승패의 결과가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. 실제 이제 뭐 솔직히 지금 현 정부는 약간인가요? 하여튼 많은 국민이 느끼기에 아주 친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죠. 뉴라이트 인사 뭐 이런 것들. 뉴라이트가 뭐죠? 그냥 일본 애들이 도와줘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이다. 그거에 감사해야 된다. 그 기조인 것 같습니다. 혹시 틀리다면 뭐 알려주십시오. 하여튼 지금 현재 외교 정책은 친일적인 성향이 있는 것이로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 저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반일 감정이 이제 쫙 깔려 있죠. 한일전 하면은 난리가 나죠. 그러니까 반일 감정이 국민에게 있다 보니 그러한 점은 현 정부의 지지율 감소에 아주 큰 영향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. 뭐 지금 그렇다고 제가 뭐 이런 거 한다고 뭐 정부 쪽에서 제 얘기를 듣겠습니까? 근데 그 자꾸 떨어지는 거에 대한 해답을 못 찾고 있으니까 저라도 한마디 해주는 거죠. 들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. 하여튼 그런 면에서 실제로 이제 보수 측은 이제 저 진보 측을 욕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종북 종북 빨갱이라고 그럽니다. 그러면 지금 친일하는 거는 뭘로 감싸야 되죠? 음. 이제 친일하는데 또 친일 정도가 아닙니다. 친하자는 정도가 아니고 일본을 우상화합니다. 그죠? 우상화는 무조건 안 좋다고 했으면 어떤 정도 일단 기본적으로 기독교에서 우상화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. 우상화함으로 인한 그 원인이 뭐냐 그러면 걔네를 우상화함으로 해서 그것에 따르면 자기가 제일 먼저 따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내가 뒤 따라오는 사람보다 앞서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앞서가기 위한 도구로 우상화를 하는 거라고 아니겠습니까? 자, 그러면 부터 그러죠. 종북, 친일, 북한이나 일본이나 그럼 종이 양쪽에서 얘기하는 공통된 의견은 그냥 협력자로서 발 동반자로서 가까이 하자라는 게 양측 주장의 주장입니다. 그죠? 동반자. 동반자는 어떤 거죠? 하여튼 뭐 지금 뭐 저희는 이제 물리적으로도 대한민국, 일본, 북한 이렇게 해서 있으니까 동반자가 되긴 돼야 되죠. 동반자가 아니고 적대국이 되면 세 나라가 싸우면 큰일 나긴 하죠. 일단 북한하고는 근데 우리가 자주국방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, 여러분은?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. 뭐 우리는 선진 무기가 많고 저쪽은 재래식 무기가 많으니까. 하지만 문제가 뭐냐? 전쟁 나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게 아닌 서로 많은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. 지금 그러면 뭐 이제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한 정도의 국방력은 이미 가지고 있죠.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제 공격을 북한 애들이 할 명분도 없고 뭐 실제로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지키는 정도의 파워는 차고도 넘치는 것 같은데 무기 수출하는 나라입니까? 거기 북한도 많이 수출을 하긴 했죠. 러시아 쪽에도 많이 수출을 한다고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저 철도 저쪽 끝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립시키고 있죠. 하여튼 뭐 그렇게 자주국방은 된다 치고 일본하고도 뭐 싸움 붙으면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. 우리가 이긴다는 것도 있고 뭐 저기 일본 애들의 뭐 저 해상력이 뭐 강하니까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긴 한데 일본하고에는 우리가 그렇게 뭐 인접국으로서 뭐 국방비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잖아요. 물론 저 독도 지키는 데는 가들이 자꾸 그러니까 좀 이제 신경을 쓰고는 있기는 합니다. 그거 외에는 제주도에서 북한 애들 뭐 때문에 아니 일본 애들 때문에 뭐 신경 안 쓰잖아요.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북한 애들이 이렇게 제주 해안으로 올지 모르니까 거기도 해안 경비대라는 건 있습니다. 예. 하여튼 이제 뭐 서로 이제 침투하고 이거를 자꾸 안 해야 되는데 뭐 그 적국이 아니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에 우리는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하고 있죠. 그게 실제로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된다. 그래서 이제 타국들 중국이나 미국 이런 애들 북한하고 우리하고가
우리가 지금 보십시오. 여러분들 그 월급을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아서 집에다가 한 70% 아니 뭐 70%가 국방비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한 집에다가 한 20%를 투자를 월세로 내고 있어요. 근데 내가 집을 자가를 샀어요. 그 옆집하고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. 그럼 그 저기 20%의 비용을 딴 데다 투자를 할 수 있겠죠? 재테크 뭐 이런 것도 해도 되고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는 집 지키는데 집 보안 비용으로 상당히 큰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다.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? 그죠? 답은 여러분들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.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 실제로 우상화가 그런 문제도 있고 우상화는 진짜로 우상할 만하면 해야죠. 근데 저기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어느 나라 러시아나 우리보다 더 잘난 나라 있습니까? 대한민국 1등 아닙니까? 이건 중국 애들이 얘기하는 중화 제1 사상이랑 비슷하긴 한데 그 자부심을 우리는 가져도 된다고 생각해요. 뭐 아니 1등은 아니더라도 세계 9등이면은 뭐 전 세계에서 상위 클래스죠. 더 올라가기는 참 힘든데. 하여튼 뭐 더 올라갈 수는 있을 여지가 있지만 그러면은 지금의 방식으로 가서는 조금 1등이 힘들지 않은가. 그렇습니다. 실제로 이제 지금 그 우상화하고 뭐 따르려는 종일이라고 하죠. 종북은 많이 한데 종일이라 친일이 아닌 지금은 종일의 수준의 현 정부와 외교부 정책들은 일본을 넘어서서 세계 1등 국가를 향해 가야 하는 대한민국의 길에 참 잘못 저촉되는 생각이고 사상이다. 일본을 따라가야 하는가? 아니죠. 원래 고대로부터 조선시대 이전에도 뭐 우리가 받아서 갈차줬던 애들입니다. 그죠?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뭐 한일 합병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권을 청탈당하고 그러고 실제로 종전되고 나서도 미군아들하고 원래 조금 더 친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쌀을 공탈해 감으로써 대한민국은 아주 고통받았죠. 그리고 양민 학살의 원인도 뭐 실제로 뭐 그렇게 되는 거죠. 양민 학살도 많은 양민 학살들이 이루어졌던 것도 어떻게 일본 마구야 살려고 쌀 뺏어간 것 때문에라고도 볼 수는 있는 거죠. 자, 그러고 실제로 6.25 전쟁을 통해서 일본아들은 우리 때문에 지금 잘 살게 된 거예요. 그걸 아는 아들이면 고마워하고 우리를 존경해야 될 정도입니다. 우리보다 뭐 경제 수치가 높은 애지 실제 그 이 부를 누리기 위한 리소스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. 맞죠? 아닌가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. 하여튼 뭐 저라고 항상 맞는 건 아니니까. 그렇다면 이제 가르쳤어요. 가르치던 애가 이제 근데 요즘은 왜 현 정부는 일본에게 훈계하고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가? 뭐 실제 외교부가 뭐 그게 이제 실제 뭐저 대통령실이나 현 정부로부터 하달받은 지침인가? 이런 저기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. 이게 실제로 국감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그쪽에서 대답을 하겠죠. 아닙니다. 그러고 뭐 근데 왜 그러세요? 그럼 뭐 얘기를 하겠죠. 그래도 주도적으로 잘 하시네요. 근데 그거 분명 국민들의 의견과는 분명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. 뭐 그렇게 뭐 하면은 얼굴을 들 수 있을까요? 자, 일본한테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걸 하나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. 일본에서는 이제 정치 경제를 통틀어서 자기가 잘못하면 예전에는 배갈랐고요, 할복했고요. 요즘은 뭐 기업 총수가 나와서 90도 폴더 인사하고 사과합니다. 일본 애들은 그 잘못이 인정이 되면 뭐 저기 뭐죠?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.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저기 우리 인간 사회를 보십시오. 내가 잘못을 알고 나야 물론 좀 쪽팔리고 부끄럽고 사과해야 되는 게 있지만 그래야 그 다음에 발전으로 넘어갑니다. 현 정부는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명백한 사건으로도 계속 아니라고 우기고 있죠.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.
저기 뭐 다시 정리를 하면 인간 문명은 시행착오를 통해 발전했습니다. 뭐 근데 시행착오란 건 내가 잘못을 알고 인정하고 사과라는 부끄러움을 통해 발전한 것입니다. 그런 거를 우리 역사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? 예. 실제로 이제 이런 정부 및 외교 정책은 이제 국격이 떨어지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더 이상 국뽕을 느끼지 잘 못하는 현상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국가 발전에 대한 기대가 없죠. 그게 뭐 그런 질문으로 하면 외교부 장관님이 제대로 대답을 할 수 있을까? 지금 이제 국정감사 영상을 한 번씩 보면 그겁니다. 그냥 소리만 지릅니다. 소리 지를 때는 지르고 실제로는 요즘 아이고 그 장관이면 그 1년에 한뭐 짧은 기간인 국정감사 기간에만 이렇게 아유 뭐 이렇게 하는 거지. 평상시 나머지 한 360일, 350일 이상은 자기가 왕 아닙니까? 그 왕이라는 권력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 아유 뭐 군대에서도 느꼈잖아요. 아니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고. 국정감사 시계는 갈 거야. 그러니까 국정감사를 하면 이제 국회의원들은 목소리가 쉬고 그 사람들은 배우는 거 없고 국민들의 관심은 더 떨어지고 뭐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해 보네요. 오늘은 이제 혼자 주절주절 뭐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많은 분들의 관심을 얻지는 못하리라 생각됩니다. 하여튼 뭐 그래도 이때까지 봐주신 분들이 여기까지 이 시점까지 봐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은 또 AI 프리젠터와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요즘 별로 재미없는 주제가 될 것 같아요. 솔직함 아니면 겸손, 오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감사한 만큼 사랑하고요.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뿅.